네, 계속해서 이 세상 모든 부부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또 털어놓는 시간이죠. 부부공감 클리닉입니다. 네, 오늘의 사연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아마 이 고민을 갖고 계신 부부들도 참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부부 잠자리 문제인데요. 음란물에 빠진 남편 때문에 부부관계에 적신호가 생긴 아내의 사연, 대전가정행복상담소 이순옥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저희가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부부 문제를 다뤘지만 사실 참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었어요. 오늘 다루던 문제 진작에 다뤘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네네. 사실은 부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또 잠자리 문제를 사실은 빼놓고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쉽게 말하기가 이제 쉬운 게 아니라서 자꾸 쉬쉬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는 그걸 이제 덮어두다 보면 다른 부분에서 신경질을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그래서 다른 문제를 이렇게 발생하기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잠자리 문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로 나가는데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어떤 조사에 의하면 한 5% 정도가 또 이렇게 음란물 중독에 이제 빠져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부부 문제에서 좀 다뤄줌으로 말미암아 좀 이렇게 마음에는 담아뒀는데 쉽게 얘기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해결을 하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이런 조사 결과가 있는 건가요? 예.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좀 막혔던 가슴이 좀 뻥 뚫렸으면 좋겠네요. 진짜요. 네. 부부 사이에 있어서는 건강한 성생활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성생활을 막아서는 문제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런 어떤 부부 관계를 막는 여러 가지 성적인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성적인 질병이 있다거나 그럴 때에도 문제가 있겠고요. 아니면 또 이렇게 이제 왜곡된 인지, 성에 대해서 왜곡된 인지가 있다면 그래서 마음을 열지 못해서 생기는 그러한 문제들도 있고요. 아니면 어린 시절에 성폭행이나 아니면 성추행 같은 그런 것들을 당했는데 그게 치유가 안 됐을 때에 그래서 마음을 닫아두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또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요. 또 아니면 잘못된 학습으로 인해서 성에 대한 어떤 이제 이렇게 잘못된 음란물의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부 간의 관계를 또 아름답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알아본 한 조사에 따르면요, 한국 인구의 한 5% 정도가 음란물 중독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사례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사례 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결혼 생활 1년이면 신혼재미에 빠져 있을 시기지만 저희 부부는 한 침대에 같이 누워본 적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우리 부부가 함께 잠자리에 못 드는 이유는 바로 남편의 이상한 취미 때문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맞벌이를 시작한 이후 남편은 매일 마무리해야 할 일이 있다며 저에게 먼저 자라고 하고 서재 방으로 가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하루 종일 직장 생활에 지쳐 피곤한 나머지 오히려 잘 됐다 싶어서 이해했죠. 하지만 시댁 친정에서 너희들은 왜 아기가 없다며 채근을 하시는 탓에 저 남편이 얼마나 일이 많은지 격려도 해주고 대화를 해보려고 남편 간식거리를 챙겨들고 늦은 밤 일하는 남편의 서재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방문을 연 순간 전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일한다던 남편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음란물에 빠져 있는 거지 뭡니까? 여보, 당신이 하는 일이 이거였어? 사춘기 학생도 아니고 이건 조금 부끄러운 일 아니야? 그래, 알아. 나도 부끄러운 거 알긴 알지. 그런데 당신도 책임 있어. 무슨 책임? 당신도 아내로서 직무유기야, 직무유기. 직무유기요. 임란물에 빠진 것이 어떻게 왜 제 탓인가요? 그 일이 생긴 후부터 전 남편 얼굴조차 보기 싫었고 남편과 한 침대에 누워 있자면 그 이상한 음란물 동영상을 보는 남편 얼굴이 떠올라 괴롭습니다. 아니 버섯이 아내가 있는 건강한 제 남편이 왜 음란물에 빠졌을까요? 저희 부부 좀 도와주세요. 네, 역시 오늘도 중간에 김국희 리포터의 목소리가 아주 잠시 잘해주셨죠. 들어갔었는데 참 대단하세요. 결혼도 안 하신 분인데. 네.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남편분이 얼마나 놀랬을까.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죠. 이런 장면을 발견한 후 아내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속상하기도 하겠고요. 그렇죠. 네.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놀래기도 했을 거고요. 네.
또 자존심도 상하기도 했을 그쵸. 거고 또 분노도 치밀었을 거고 네. 겨우 이것 때문에 나하고 잠자리를 이렇게 계속 피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분노도 치솟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살아야 될까, 이 사람이랑 계속 살아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굉장히 복잡했을 것 네,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참 많이 화가 날 것 네네네. 같아요. 그런데 남편분이 물론 당황을 하고 놀래서 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직무유기다 이런 말을 했는데 네네. 무슨 뜻으로 한 말일까요? 네, 이제 그 잠자리를 피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그걸 사실은 그런 방법으로 해결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그렇게 해결한 거에 대해서 또 핑계를 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아내가 이제 잠자리를 거절을 하다 보면 자존심이 상한 남편이 그걸 다른 방법으로 해소를 하려고 했던 게 이제 그곳에 빠지다 보면 이제 나오지 못하게 되겠죠. 네. 거기에서 유혹에서. 왜냐하면 음란물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가정에서 하고 있는 부부관계하고는 좀 다르게 상업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연출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진짜라고 생각해서 그곳에 빠지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고 부부관계가 오히려 좀 싱겁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되겠죠. 네, 참 심각한 문제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그렇죠. 사실 그 피곤하다고 피했던 이 아내의 입장이나 또 그런 아내에게 다가가지 못했던 이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렇죠. 도대체 어떤 상황들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네, 이제 서로 이 성적인 부분은 사실 어느 남자든 여자든 요구를 한다는 게 사실은 할 수는 있는 관계지만 그걸 계속 거절할 때 계속적으로 요구하기가 쉽지 않은 그렇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존심이 상하게 되고 그랬을 때에 그걸 이제 다른 방법으로 좀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하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거절당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심지어 들은 얘기 중에는 내가 정말 복수를 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한테 요구를 하나 봐라 상처를 이런 주겠다. 얘기를 그런 얘기까지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서로 이제 피곤해서 그랬든 아니면 남편 입장에서 요구를 할 때에 그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어서 여자가 거절을 했든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연구를 하고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런 어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네요. 자, 사실 뭐 100마디 말보다 한마디 한 번에 이런 사례 그리고 이제 상황극으로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최근에 지난주에 참 굉장한 그 상황극으로 이제는 뭐 리포터가 아니라 배우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저희 숨겨진 재능을 저도 여기 와서 저희가 찾아드렸죠. 네. 찾고 있는데 오늘 너무 주제가 부끄러워요, 사실. 네, 부끄러워도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 재연 전문 배우로 이제 활약하실 것 같아요. 이 안 좋은 상황을 저희가 한번 재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김국기 리포터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네. 여보, 왜? 오늘 밤 피곤해? 아, 그럼 말이라고 해. 집에만 있으니까 말 턱이 있나. 뭐가 피곤해? 오늘 별로 한 것도 없잖아. 자기 정말 내 마음 몰라서 그래? 아, 몰라 불 꺼. 졸려. 불을 끄라고? 진짜 꺼? 아, 졸려 시끄러워. 진짜 꺼, 진짜? 그렇죠. 여기까지 이게 안 좋은 예였습니다. 오늘도 역시 저희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잠자리를 거부하는 남편 또는 아내에게 네. 어떻게 다가가는 게 좋을까요? 네, 맞벌이를 하게 되면 사실은 지금 사례에도 나왔듯이 맞벌이를 하게 되면 아내 입장에서는 피곤한 게 사실이죠. 퇴근하고 와서 살림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남편이 좀 아내의 일을 좀 도와준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겠고요. 만약에 이제 신혼부부라서 성에 대한 부분이 아직 많이 이렇게 지식적으로든지 아니면 실제적인 상황에서 열려지지 않았다면 어떤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있고요. 또 이제 요일을 정해서 잠자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소장님의 말씀을 토대로 좋은 예를 한번 상황극을 통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준비되셨죠? 네네. 그럼 요일별 제가 기억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당신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아니야. 자기가 내 마음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난 너무 행복해. 아니. 내가 이번엔 꼭 도와줄게. 뭐 도와줄 거 정말 없어? 정말 자기가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돼. 근데 자기 오늘 약속 있지 않았지? 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겠어? 오늘이 그 약속한 그날이잖아. 그날이야. 자기야.
내가 빨리 설거지 도와주고 끝내고 나올 테니까는 우리 좋은 시간 가질까? 정말 부끄럽다. 네, 이렇게 행복한 대화를 나눈 부부의 10분 뒤 모습이 지금 화면의 모습입니다. 나오네요. 참 좋아 보이네요. 불을 끄고 불을 있네요. 끌 준비를 하고 있는 남편분. 근데 너무 눈빛이 그윽한데요, 남편분의. 서로 소장님은 그윽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 상황극을. 네, 저희가 아주 즉석에서 두 분이, 만들어봤는데 예,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데요. 저는 결혼한 줄 알았어요. 제가 잠시 빙의가 됐습니다. 네, 이 상황의 대화처럼 서로 배려하고 마음을 읽어준 다음에 이렇게 이제 또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잠자리 문제를 고민하는 부부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 몸이 멀면 마음도 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하신 말씀인데요. 또 그거 다 나름대로의 의미와 일리가 있는 그런 말씀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부도 자꾸 바쁘다, 피곤하다, 아니면 기분 나쁘다.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기분 나빠. 이래가지고 자꾸 멀어지게 되면 결국은 이제 마음도 멀어지게 돼서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성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이것이 병원에 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상담소를 갈 것인지 아니면 책이라든지 어떤 다른 것들을 또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어떤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성에 대한 지식들을 좀 더 부부의 아름다운 성을 확장시켜 나갈 것인지 선택을 해서 고쳐가는 게 참 좋겠다 싶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이순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